문재인 대통령 당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보단장으로 활동하셨죠. 박광훈 의원과 함께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분위기나 기분 좀 전해 주시죠. 네, 다들 밤새 개표 상황을 지켜봤고요. 국민들의 이 선택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잘해야겠다. 국민들께 정말로 이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들이 많이 엿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광주 전남민들의 절대적인 그 지지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당선자께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광주 전남민들께 꼭 전해달라는 말씀을 좀 주셨다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기회를 달라.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지난 대통령 이 탄핵 과정에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다 하는 설명은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표 차로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릎 꿇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옳겠다. 이 뜻을 잊지 않고 정말로 받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와 호남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국정 운영을 통해서 정말로 누구나 잘했다, 뿌듯하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정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적폐를 청산하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시겠다. 그리고 호남의 이런 지지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번 선거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때 당선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41.1%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득표율만을 보면 과반을 넘지 못해서 좀 고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과반을 넘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그것이 어려울 거라는 건 일찍이 예감을 했죠. 그러니까 이 다자대결 구도에서 과반을 넘긴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이 대통령 선거 사상이요. 그러니까 87년부터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과반을 넘긴 것이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였는데 그때는 양자 대결이었거든요. 그래서 51%를 했던 것이고 그 외의 선거에서는 굉장히 많은 표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과반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가장 역대 대선보다 가장 많은 표차가 난 겁니다. 2위 최대 표차가 난 거죠. 네네. 거의 600만 표 표차가 난 거니까요. 가장 많은 표차가 났다는 그것은 뭐냐면은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 하는 소임을 국민들께서 주신 겁니다. 특히나 광주와 호남 국민들께서 그런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저는 한 표 한 표 모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작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특히 광주 호남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주가 61.1% 그리고 전남이 59.9%인데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굉장히 박빙일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그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상당히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호남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어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선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제 얘기를 문재인 후보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호남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이게 우리 역사에 있는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학생운동 또 5.18 하여튼 가까운 역사만 봐도 그렇죠. 그 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었더라면 나라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호남이 국가의 위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느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것에 호남의 국민들께서 호응을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선택이셨을 겁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대선 때 90%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정권교체 실패했었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의 모든 의원들을 다 당선시킨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의 의미는 저는 그 역사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호남의 국민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놀라운 저희들이 그 경이로운 그런 선택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책임감을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 바로 이제 오늘부터 취임 첫날이 되는 건데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국내적으로 사실은 이 양극화, 통합의 기발 문화들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이것부터 착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지금 사들을 비롯한 한미관계, 한중관계, 외교 문제인데요.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그러려면은 가장 아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비서실장을 저는 오늘 중에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서실장과 적어도 민정수석과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해야 되고요. 홍보수석은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이미 이런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그 깊은 뜻이 호남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호남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을 깊이 생각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서실장으로 물망으로 오르는 인물이 언론에서 임종석 전 의원, 장흥 출신이죠.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인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임종석 이 선대위 비서실장, 후보 비서실장이죠. 후보 비서실장은 일찍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완전히 정착되기 전부터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폭넓게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왔고 후보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언들을 저는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임종석 후보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손색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